오늘은 해운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사실 해운, 컨테이너선 관련 이슈들을 몇 주 전부터 좀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물동량이 늘어나고 컨테이너선이 모자른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HMM에 대해서 3주 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오늘 좀 달라진 사안들이 있나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로나19로 수출할 물량은 쌓였는데 실을 배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연말로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기고요. 네. 연말 성수기를 맞아 이제 해상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이 컨테이너 선에 이어 물건을 싣는 컨테이너까지도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가격이 오르니까 컨테이너선 운임은 더 치솟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품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가격도 지금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가격 상승 어디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조만간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듯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류 대란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내년 2월에 중국 춘절까지 있고요. 증권업계에서는 길게는 2022년 3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연말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2월 춘절까지 생각해 본다면 좀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뭐 HMM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저희가 저번에 다룰 때 이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HMM이 컨테이너선에 주력하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그날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HMM의 경우 16% 정도 올랐었는데요. 오늘까지 보면 약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최근 HMM보다 더 주목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컨테이너를 만드는 회사일까요? 네, 아쉽게도 국내 기업 중에선 이 컨테이너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HMM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컨테이너 생산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중국이 공급 물량을 늘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한 달간 주가가 2배 오른 대한해운이란 종목입니다. 대한해운 얘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한해운도 이 컨테이너선 운임에 좀 영향을 받는 기업인가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대한해운은 벌크선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 지난번 사진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벌크선은 석탄이나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고요. 따라서 컨테이너와 이 컨테이너선이 동이 나도 벌크선과는 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벌크선 운임도 덩달아 오르는 것 아니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벌크선 또한 내년에는 올해 대비 업황이 개선되겠지만 이게 장기 계약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네.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상황과 뚜렷한 연결고리는 좀 없어 보이는데요. 네. 뭐 컨테이너선 비중이 생각보다 높더라, 뭐 이런 이유일까요? 네, 저도 더 찾아봤는데요. 연결 자회사인 대한상선이 컨테이너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대한해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합니다. SM그룹 계열로 이제 구한진해운인 SM라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분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겠는데요. 지금 주가 장기적으로 좀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누가 이렇게 사는 건가요? 네, 수급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제가 10월부터 수급을 쭉 봤는데요. 개인이 10월부터 26거래일을 연속으로 순매수를 합니다. 네. 그러다 지난달 17일 단 하루 소폭 순매도를 하고요. 다시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개인들이 10월부터 이틀만 빼고 다 매수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기관의 수급도 이례적인데요. 지난 9월부터 3달 동안 단 3거래일 빼고 모두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과 개인의 수급을 보면 개인은 그냥 쭉 빨간색이고 기관은 쭉 파란색입니다. 이런 수급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외국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기관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외국인도 줄곧 팔고 있습니다. 일단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고요. 11월 한 달간 9거래일을 제외하고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판단과 기관, 외국인의 판단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들은 줄곧 사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또 팔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맞는 걸까요? 네, 조심스럽지만 사실 증권업계에선 대한해운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KB증권은 대한해운의 내년도 컨테이너 매출액이 2.8% 수준에 불과하고 이 광산업체인 BHB 빌리톤과 맺은 3건의 계약 중 2건이 내년 만료되는 것으로 이제 매출에 부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증권사 의견은 조금 부정적인데 목표 주가는 어떤가요? 네, 최근 대한해운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주요 증권사는 대신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인데요. 둘 다 지난달 자료니까 이제 참고하는 수준에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31,000원에서 2,2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제 이것만 보시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대한해운은 지난 8월 그 10분의 1로 주식 분할을 결정했거든요. 기존 목표가 31,000원을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3,100원이 되겠죠. 약 30% 내려잡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이들은 최근 대한해운의 주가 폭등이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지 대한해운이란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라고 밝혔고요. 하나투자증권은 대한해운의 내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9%, 영업이익은 10.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기로 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사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